4,000권의 책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나서 조사한 그들의 승리하는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너들은 말한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된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다음번 의사결정의 방향에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준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절대 미리 그 답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주저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이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무대를 얻는 것이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라. 변변치 않은 무대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변변치 않은 무대와 당신의 삶을 동의로 하는 것이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래하면 그것을 가슴으로 들어줄 관객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놓은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쌓아온 업적이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냥 행동하라. Just do it.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완벽을 위해서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과거에 강의를 할 때에도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강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대들, 내가 설 수 있는 무대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강의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게 최초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걸 걱정하기 전에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고 많은 SNS에 글을 올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을 했죠. 정말 미미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몇 명 되지 않는 어,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최초의 무대를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대 자체도 굉장히 떨리고 힘든 순간이었었죠. 그런 무대 자체를 얻는 것을 행운이라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 몇백 명이 있는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아주 미미하고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런 시작 자체에 너무 오랜 공을 들이지 말고 빨리 행동부터 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외적 상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외적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 생성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행하는 방식 때문이다. 인도의 간디는 70년 넘게 날마다 16시간 동안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배경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재들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난 다음에 머릿속을 텅 비운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일에 다시 몰입한다. 몰입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몰입이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몰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 정확히 자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하죠. 예, 그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무리 일을 해도 계속 기쁘고 행복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너들의 5가지 조언. 첫째, 독서를 하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산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3. 가면을 벗어라. 좋은 사람의 얼굴을 벗어 던져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가면을 벗어 던지면 삶에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이 결국 지금껏 놓친 삶의 의미들을 재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몰입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쉽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의 순간이 찾아온다.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된다. 지레 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습관일 뿐이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대화하고 웃고 마시고 먹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습관으로 당신의 삶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다. 10% 더하는 사람은 고통을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대부분의 고통은 즐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다. 다만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상투적인 말을 쓰지 않는다. 남들보다 10%더 한다는 생각을 채워야 한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견딘다. 궁극적으로 고통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간다.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강화시킨다. 10%를 더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인내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위너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 1. 위너들은 문제를 결코 최종적인 상태라고 여기지 않는다. 2. 위너들은 하나의 문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위너들은 문제를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여긴다. 위너들은 다음과 같은 자세로 문제를 대한다. 첫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진짜 문제다. 다양한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주며 우리를 강하게 성장시킨다. 둘째, 언제나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는 가치 있는 선물을 준다. 셋째,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확장할 기회를 준다. 넷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문제에 맞서야 한다. 위너들은 자책하지 않는다.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는다. 왜 또 나야? 왜 항상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때때로 삶이 나에게 특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 같은 때가 있다. 내가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삶은 계속해서 동일한 시그널을 보낸다. 이럴 경우 뭔가를 바꿔보고자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파트너를 바꿔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삶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낼 때는 피해가려 하지 말고
그 시그널에 내포된 교훈이 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부터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다. 가령 주어진 과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동일한 과제의 일본식 버전과 마주칠 뿐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항상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장소를 이동해 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내포한 교훈이 무엇인가, 아, 그 문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작들을 하기 전에 항상 문제들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면서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어,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두려움을 좀 걷어내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가 나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습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습관들 배워서 한번 나도 사용해보고 싶은 습관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